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편 이후로 3부에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저보다 물론 저 좋아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교수님 존경하니까요. 아이고 또 사회생활 하기는. 근데 잠깐만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죠. 문다혜 씨. 이 사람이 좀 아까 조사 받고서 집으로 갔어요. 아, 네, 그렇죠. 집으로 갔고, 근데 이게 어떤 죄목이 자꾸 신호 위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 이게 거의 준공인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시하고 제가 볼 때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객관적이고 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좀 굉장히 온 국민이 주시한다는 것을 꼭 의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끝났으면은. 준비했다며요. 아, 그거부터예요? 그거부터 해야지 그럼.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말씀하세요. 그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전화해서 물어온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요거 꼭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YTN 라디오 저녁에 하는 거 있잖아요. 신율 교수님이 하는 거. 그렇죠. 정면 승부.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뭐더라 무슨 승부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승부요?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우리가 손해봐요. 너무 홍보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우리한테 따지러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정말요? 근데 우리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 이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딴 데 전화해야 돼 우리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YTN의 신율의 뉴스 목까지 막 저거하네. 네.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기간에는 항상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응원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청취 인증 문자 아니면 전화 받았다 하는 인증 문자도 좋고요. 50원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인데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보내드려요. 커피 쿠폰을. 그런데 좀 더 재밌게 하고자 저희가 어제부터 또 퀴즈를 그렇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퀴즈 출제자가 저예요. 글쎄요. 아니 아까 밖에서 계속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퀴즈를 만든 사람은 박지혜 PD예요. 그렇구나. 둘이 짜고 하는 거구나 지금. 예, 그러니까 나만 왕따지 또. 좀 그렇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차은우, 2번 임영웅, 3번 신율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차은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유튜브. 예? 왜 이렇게 놀래요? 유튜브 보시면 헷갈려. 예. 지금 밖에서 뒤집어졌다 저기에. 와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항상 허를 찔러야 돼요. 이렇게 어려우면 이거 참 큰일인데. 자, 1번 차은우, 2번 임영웅, 3번 신율입니다. 가장 재미있고 재치 있는 답변 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역시 영민 아나운서가 딱 그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전문 용어로 전달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달력이 뛰어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국정원이 북한이 얼마야? 12,000명? 네, 맞습니다. 12,000명 북한군이 12,000명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로 파병됐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내용인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을 했고 파병 규모는 12,000명 규모입니다. 북한 지상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정원 소식통은 북한군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국정원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 참석을 했고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간다라는 방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수부대 출신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투력은 상당하대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게 전투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신들끼리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12,000명 파병하면 그 12,000명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뭘 여기서 캐치해야 되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끌면서 러시아 군들이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병력이 이제 좀 부족한 상황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 네. 두 번째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이 북한군들이 거기서 전투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또 김정은이가 뭐 지도 펴놓고 서울 지도 펴놓고 또 쇼를 한 모양이에요. 예? 네, 어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는데 그 지휘부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도를 크게 펴놓고 이렇게 다른 군 참모부들과 같이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사진은 좀 흐리게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상단에 보면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군단이 유사시에 서울을 공격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사진 뒤에 보면 대형 TV 화면이 또 있는데 여기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거든요. 비무장지대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장은 이 인민군 지휘부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도로를 폭파한 걸 두고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진 않고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육로를 차단한 이유는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기 위함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1,500명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송이 됐답니다. 이건 1차 이송이고요. 2차 이송은 곧 진행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서울지도 우리나라 적국이다 어쩌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 사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도 자기 할아버지 있잖아요. 김일성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전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주체 연호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오묘한 정신세계가 어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서울지도 펴놓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 당연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노가 공포로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네. 우리의 만반의 태세, 준비 태세를 좀 강조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을 올렸는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건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이 핵 비대칭 상황
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면서 이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들 중에 드물게 우리의 자체적인 핵 보유에 관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했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건데 정치학자로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1월 5일인가요? 그 언제지? 미국 대선이요. 이제 좀 있으면 네, 미국 대선이죠. 11월 5일. 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이 핵무장에 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잠룡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가 비중 있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조금 미국 대선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뭐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해야죠. 맨날 이 친구들 이거 통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얘기를 해야죠.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다. 이 통일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고요. 또 그리고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론 통일 지우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 체제 경쟁에 대한 패배감에서 비롯됐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사실 외신에서 이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좀 끔찍한 사진인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사살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금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828 여단이라는 군 부대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는데 이 중에 1명이 시나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야히야 시나르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인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이 사람이 제거됨으로써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휴전 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마스에 납치된 자국민 인질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중동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 신와르를 사망케 한 그러니까 그 신와르를 사살한 병사가 뭐냐면 신병이에요, 신병. 그러니까 병사 거의 훈련병 정도 수준의 신병이 사살을 했는데 사살하고 나서 이게 신와르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신와르가 사실은 굉장히 숨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인질들과 함께 인간 방패를 통해 가지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 대한 포격이 있으면서 그 영상이 실제로 공개가 됐어요. 그게 그 아파트죠? 맞아요. 드론으로 찍은 아파트. 맞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군이 SNS 계정을 통해서 그 영상, 드론 촬영한 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야히야 시나르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무보정 영상이다라면서 48초 길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의 2층 창문으로 이 드론이 들어가는데 거의 폐허입니다. 건물이. 맞아요. 거기에서 안락 의자에
얼굴을 이제 천으로 가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드론을 발견하고 노려보다가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긴 물건을 드론 쪽으로 던집니다. 드론이 이걸 피했다가 다시 그를 비추는 영상으로 끝이 나는데요. 시나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물건을 던졌기 때문에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는 시나르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김장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장하겠다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은 모양이에요. 배추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농식품의 가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배추값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지금 포기당 거의 8,000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배추값이 금배추값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장 의향 조사를 했더니 이 김장 의향에 대해서 작년보다 비슷하게 할 거다라는 응답이 한 반 정도, 작년보다 덜 할 거다라는 응답이 한 35% 정도의 응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11월 상순이면 김장이 시작이 되지만 12월 중순 이후에 김장하겠다 이런 의향이 더 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때 되면 배추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파는 김치는 대량으로 구입해다가 좀 팔기 때문에 이게 좀 쌀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포장 김치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공영 홈쇼핑에서 포장 김치를 팔았는데 7번 방송 10번에 했는데 7번 방송에서 매진을 기록하면서 48억 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온라인몰의 검색어도 지금 김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그리고 이제 오늘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5874님 7710 7710님 3130님 3130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내일도 그거 준비해와요. 네. 네? 오늘처럼 사람이 헷갈리는 내일 토요일인데요.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월요일날 자꾸 그 어른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따박따박 대드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이 헷갈릴 수 있는 거 뭐 신유 차오는 막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죠. 예. 수고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